안녕하세요.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법률사무소 은호의 법린이 예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법린이 수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동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. 물론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사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숫자가 나오는 만큼 숫자에 강한 수혁 씨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부동산 유튜버 수혁임당이니까 그렇죠, 오늘 그렇죠.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 명의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이 7억의 아파트의 담보는 5억 5천만 원이에요. 내 돈이 1억 5천이 들어간 거죠. 네. 근데 여기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신용대출이 1억 3천이 더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 돈 1억 5천이 있지만 사실상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월급이 적진 않으신 분입니다. 근데 다만 워낙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회생을 좀 알아보셨다고 해요. 상담하는 곳마다 전부 여기 재산 가치가 너무 많다. 이분은 개인회생을 안 된다. 라고 좀 된 사례입니다. A씨는 그래서 내 돈 1억 5천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반면에 B친구, B씨는 빚도 똑같고 월급도 같은데 서울에 살지만 이분은 이제 임차 전세로 들어가 계세요. 전세로 임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래요. 근데 이 친구는 개인회생이 된대요. 똑같이 내 돈 1억 5천만 원 있는데. 그래서 A씨는 이거 본인도 담보대출금 빼면 제 B랑 똑같다. 나도 똑같이 재산 1억 5천밖에 없는데 왜 B는 되고 나는 A는 안 되냐.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생각했으면 이 1억 5천이 같다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누구는 자가가 있고 누구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뭐 그게 맞죠. 그게 맞고.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애매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의뢰인분들이 물어보면은 분명히 이제 뭐 의뢰인분들 말도 일리가 있는데. 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자가랑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랑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임차보증금이 1.5억이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네. 뭐 이제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자산가치를 좀 빼주거든요. 한 5,500만 원 이렇게 빼주니까 실제로는 1억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재산보다 빚이 많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거죠. 그러면 재산 가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재산 가치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지금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팔 수 있는 거는 다 재산인 거죠. 팔 수 있는 건 다 재산이다. 네. 근데 법으로 묶여가지고 못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이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아까 5,5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5,5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호되는 금액인데 물론 이제 그 법에는 또 뭐 시행령이랑 보면은 뭐 1억 이하를 5,500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회생법원에서는 그건 이제 주임법상 그거고 이 법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금액을 보존해 주라고 했으니까 보호해 준다. 뭐 그러면 어쨌든 뭐 재산은 각자 법원에서 인정한 재산은 다르지만 같은 금액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A씨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. 전혀 방법이 없는 억울하죠. 건가요? 그렇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고 뭐 집을 이제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임차보증금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뭐 똑같죠.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. 그러면 자가는 안 되고 내가 임차로 들어가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. 그러면 이런 거는 내 돈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된다. 훨씬 많아야 되고. 그러면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 돈보다 빚이 많아야 된다를 재산 가치라고 하잖아요.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? 이제 대부분은 뭐 예를 들면 뭐 계좌에 돈이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돈이고 부동산도 이제 시세를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시세도 사실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봐요. 뭐 KB 부동산 보고,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도 보고, 뭐 경매됐을 때 가격도 보고, 어쨌든 이제 신청할 때 제일 유리한 걸로 이제 뭐 신청하는 거죠. 뭐 그런 게 없다.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로도 하고, 그리고 뭐 퇴직금 같은 경우도 2분의 1 넣어야 되고, 보험 있으면은 보험의 환급금도 보험 환급금. 보험 환급금도 꽤 크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래 넣었으면 그런 것도 넣어야 되고. 복잡하네요. 근데 이 모든 게 다 재산 가치로 보인다. 다 그렇게 보고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 몇 개 있다 그러면 또 넣어줘야 되겠지. 근데 그 연식이 좀 됐다 이러면 그것도 그건 뭐 싸게 넣어야 되겠지. 선고로.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렇게 따지고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방도 있을 수 있고 맞죠. 보험료도 있고 이런데 이게 처음 만약에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전화만으로도 이런 거 신청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저희도 예를 들면 이
재산으로 전부 모든 걸 이제 여쭤보긴 그래서 일단 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빚을 주신 분들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도는 대충 알죠. 예, 재산이 없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연금 받을 거 있다, 퇴직금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아까처럼 뭐 보험 해약금이 크다 이런 사람들이 좀 예외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보면은 아 이제 뭐 재산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. 예. 아무래도 요즘은 특히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은호에 연락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알아봤는데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